오늘은 꽃의 형태에 따른 분류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한 번쯤은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 장미형, 프릴형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사이에도 많은 변종들이 나와서 다양해졌어요. 그리고 시기별로 피는 형태라든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대화를 할 때 적어도 이렇게 뭔가 통할 수 있는 단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국민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애들 화원에 가면 많이 만날 수 있어요. 펠라고늄이라고 얘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얘들 전체가 다 펠라고늄이 맞아요. 그런데 이제 식물학자가 분류 과정에서 오류가 좀 있었고 그 상황 안에서 그냥 제라늄이라고 이미 통용이 돼서 다시 펠라고늄이라고 부르기에는 좀 애매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냥 지금 우리는 제라늄이라고 부르는데 화원 유통 과정에서 특별해 보이고 싶은 것 때문에 요런 애들을 펠라고늄이라고 불러요. 그냥 제라늄이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있고 얘들이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우리가 여지껏 봐왔던 애들보다는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제라늄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여기서부터 시작하신 분들이 제법 많으세요. 거의 다 시작이고 저도 화원에서 처음 봤던 건 이 국민이 얘였던 것 같아요. 국민이라고 하는 별칭이 생긴 이유는 뭐 이 집 저 집 뭐 많이들 키우죠. 누구네 집에나 뭐 다 있다 이런 뜻에서 국민이라고 얘기하고 종류가 제가 봤을 때는 한 10가지 이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유럽이나 이런 쪽 돌아다녀도 그쪽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민이라기보다 우리 국민만 키우는 게 아니라 지구에서 다 키운다 해서 지구꽃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이 퍼져 있고요. 요거는 대량 생산되는 거예요. 대량 생산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애초에 지피에 꽂혀서 와서 우리나라에서 2, 3개월 동안 키워서 화원에 저렴한 값으로 유통이 될 수 있게, 그래서 사는 사람도 저렴하게 사서 집 앞에다 키우면서 살면 살고 뭐 트럭벌 가려면 가고 뭐 그런 아이들인데, 이런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꽃을 피우기가 참 쉬워요. 특징이 일단 꽃겹이고요. 꽃잎 장수를 보면 5장에서 6장이고요. 그리고 끄트머리에 프릴이 없기 때문에 빛이 적어도 잘 핀다고 하는 장점이 있어요. 반면에 이제 우리가 키우는 애들은 거의 다 겹꽃이고, 겹꽃도 그냥 겹이 아니죠. 어마어마하죠. 그러다 보니까 꽃을 피우기가 어려운 거예요. 얘들이 꽃이 잘 피는 이유, 쉬운 이유, 난 제라늄 잘 키우는데 뭐가 어렵다고 그러지? 하시는 분들이 아마 요 종류 키우고 계실 거예요. 이거는요, 아주 초보자도 쉽게 키울 수 있고요. 더군다나 물을 많이 줘도 그닥 그렇게 돌아가시지 않아요. 그런 애들이 이제 요런 애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 애들을 한번 보면서, 우리 애들 이렇게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이제 흔히들 이렇게 제라늄 이렇게 해서 유통되는 애들 한번 볼게요. 최근에 정말 너무나 예뻐서 제가 눈에 받고 다니고 싶다고 하는 꽃입니다. 심레이디 로즈. 로즈라고 하는, 그러니까 레이디는 경칭이죠. 아가씨, 그러니까 장미 아가씨 뭐 이렇게. 근데 그게 막 아가씨 뭐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아가씨 하는 집사가 부르는 경칭이에요. 그런 건데 경어라고 하죠. 경어. 그 레이디 로즈가 그런 얘기를 들어도 될 만큼 정말 이 따글따글한 겹과, 그리고 아주 꽃이 이게 여기까지가 끝인 것 같아요. 피다가 딱 여기에서 이렇게 마르면서 이렇게 지거든요. 이쪽에서 보면 마르면서 지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땐 아나님이 정말 잘 키우신 경우고, 요게 가장 보편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여기저기 화보에서 보면 이렇게 장미형으로 피어 있는 것들이 참 많거든요. 이런 형태를 장미형이라고 우리도 불러요. 그러니까 정식 명칭은 로즈버드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로즈버드, 그러니까 로즈처럼 피는데 꽃이 이렇게 핀다 해서 로즈버드형이라고 부르는데, 가장 사랑을 많이 받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놀래는 그런 형태가 이 로즈죠. 왜 그러냐면 봐도 세상에 제라늄이 이런 꽃이었어? 이 소리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꽃이 오래 가요. 겹이 많을수록 요 안쪽에서 수분 보유를 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꽃이 오래 간다고 하는 장점이 있어요. 이것도 꽃이 펴 있는 상태에서 저한테 와서 지금 한 2주 정도 지났거든요. 이제 좀 지기 시작을 하는데, 요렇게 해서 진다고 하더라도 이 형태도 참 예쁜 것 같아요. 그런데 같은 장미형도 요런 형이 있다면, 얘도 대놓고 장미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죠. 밀필드 로즈. 요렇게 피는 장미형이 있어요. 같은
장미도 진짜 많은 종류가 있잖아요. 요렇게 생긴 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세분화 시켜서 얘기를 한다면 그거 이름은 다음에 지어볼게요. 암튼 얘들은 장미형이라고 지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장미형도 약간 동글동글하게 피는 형, 그러니까 무리를 이루어서 이렇게 피는, 지금 나가는 셀레스트 줄리아 같은 요런 아이들도 있고요. 아예 활짝 벌어져서 뒤집어지는 형도 있는데, 뒤집어져서 우리가 장미 한참 폈을 때 그런 형태를 그렇게 갖는 아이들도 있어요. 모두가 다 장미형 안으로 들어가는 아이들이에요. 그 중에도 또 이렇게 장미처럼 피는데 이따가 확 뒤집어지는 형. 얘가 이제 지금 그런 애들을 제가 이제 발라당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 발라당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애가 덧없는 씨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예뻤어요. 진짜 예뻤는데 그 시기 한 일주일 정도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확 뒤집어져 버린다는 거죠. 요런 형태가 돼버려요. 그리고 집중을 이제 이 꽃에다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아예 막 굉장한 그 햇볕이 있고 그러면 뭔가 조금 더 꽃 수가 많으면서 여기 마른 애들까지 다 피면 하나의 덩어리처럼 보이겠죠? 그 상태에서 뒤집어져 버리면 빵떡이형이라고 얘기해요. 마치 찐빵같이 이렇게 만지면, 그 형태도 그렇지만 만져보면 느낌이 왠지 찐빵 만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런 형태를 갖고 있는 장미형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그거를 발라당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발라당이 최근에 보면 에릭 사자자리 성운이거든요. 성운형이라고 제가 이제 바로 뒤에 보여드릴 건데, 그 성운형하고는 조금 틀려요. 그냥 이름이 에릭 사자자리 성운일 뿐이에요. 그런데 얘도 말하자면 전형적인 발라당형이죠. 바깥쪽으로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휙 뒤집어져 버려요. 거의 뭐 돌아서 원을 이루려고 하는데, 또 나름 이게 또 얘한테는 매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꽃잎이 작아요.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이름을 붙이려고 해요. 봄동형이라고. 레오나 갤럭시가 그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우리 있잖아요. 봄동 사면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 그 봄동형이라고 얘기를 하려고요. 처음에는 찐빵형 막 여러 가지 생각했는데 그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나름 봄동 예뻐요. 요 가장자리 녹색이고 안쪽에 노란색 이래가지고, 그래서 봄동형이라고 제가 이름을 하는데, 얘는 봄동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바깥쪽으로 더 뒤집어진 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요렇게도 이제 또 나름 이걸 장점을 삼을 수 있는데, 그러면 에릭 사자자리 성운형이 아니라면서 그럼 성운형은 뭐냐? 남작부인입니다. 보면요, 남작부인이 성운형이라고 얘기하는 건 지금은 좀 폈어요. 얘가 피는 과정에서 보면 안쪽에 녹색기가 있으면서 바깥쪽으로 지금 나가는 자료 화면에 보이는 그 모습의 형태를 해요. 안으로 들어갈수록 뭔가 빨려 들어갈 것 같은 그런 우주의 느낌. 대표적인 게 북안드로메다거든요. 북안드로메다에서 저희가 그 아이디어를 따왔어요. 지금 나가시는 거 보이시죠? 요게 북안드로메다예요. 이 성운형 안으로 들어가는 걸 제가 한 4-5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남작부인, 두 번째 북안드로메다, 세 번째 엘브루스, 네 번째 라라 앙드레, 그리고 최근에 A 사랑과 장미까지, 이렇게 해서 총 5가지 종류가 이제 제가 대표적인 성운형이라고 얘기하는데, 요즘에 의외로 이런 형태로 좀 많이 출시가 되더라고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예뻐요. 첫 번째 예쁘고, 두 번째 꽃이 오래 가요. 세 번째 예쁜 상황 안에서도 뭔가 단아한 느낌이 있어요. 대신에 꽃을 피우는 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제가 앞쪽에 홑꽃, 겹꽃에 대한 얘기를 별로 하진 않았는데, 얘도 엄청난 겹꽃이에요. 그냥 보면 층층층층 이렇게 있죠. 그리고 요 안쪽에서 계속 꽃잎이 나오면서 나중엔 어떻게 되느냐면 요렇게 돼요. 약간 반쪽, 아까 봄동보다는 조금 더 입체적으로 앞으로 나오면서 하는 요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만큼 꽃잎수가 많다는 얘기예요. 언뜻 보기에 이렇게 피면 좀 다알리아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좀 그런 느낌도 있죠. 그렇게 해서 변화하면서 이렇게 꽃이 피는데, 그 모습이 사람들이 계속 갖고 싶어 하는, 지금 남작부인 같은 경우는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삽목이 안 된다라고, 뭐 그것도 원인이라고 하는데, 저는 삽목이 잘 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건강해요. 아마 모주 탓도 있을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모주가 워낙에 건강해서 그런 탓도 있을 텐데, 일단 삽목은 어렵지 않은데
예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해봐요. 그 정도로 예쁜 애가 이 성운형이거든요. 성운형인 아이들은 대부분 다 인기가 좋은 것 같아요. 폈을 때 사람들이 다 와 너무 이쁘다 막 이런 상황. 그리고 이제 제가 최근에 야 이 형태 진짜 예쁘다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이름은 이렇게 붙여봤어요. 총체형. 총체 우리 먼지털이게 자 요렇게 생긴 형입니다. 얘는 마담드 뽕파두르고요. 제가 이게 예쁘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뜻밖의 기쁨을 보고 그랬어요. 제가 2월달 작년 2월달 전시를 할 때쯤에 그때 뜻밖의 기쁨을 신치님이 출품을 하셔서 보게 됐는데 처음엔 빨간색으로 약간 봄동형으로 피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샌가 이 꽃잎이 안쪽에서 막 자라나오면서 로지형인 것 같이 되다가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뒤집어지면서 이렇게 되는데 이 모습에서 오렌지색이 보이더라고요.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정말 얘는 뜻밖의 기쁨이다. 생각보다 지는 그 순간까지도 예쁘구나 라고 했는데 그 형태가 이렇게 마담드 뽕파두르한테 보여요. 약간 잎이 길쭉해지면서 말려요. 말리면서 그 나름의 독특한 형태가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겹꽃이 갖고 있는 겹꽃이 벌어지면서 보여질 수 있는 최대한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지 않나? 지는 그 순간까지 지금 지고 있는 상태가 여긴 거죠. 지금 보면은 이렇게 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한참일 때도 요 정도. 그리고 안쪽도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얘를 이름을 뭘로 할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총체형, 그러니까 먼지털이형이라고 했는데 혹시나 이거보다 더 예쁘게 부를 수 있는 다른 형태가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얘한테는 좀 이름이 조금 너무 가볍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서 꽃이 너무 예쁜데 이 정도만 표현하기엔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나타나는 요즘의 꽃 중에 하나가 이런 형태예요. 언뜻 보기에는 여기 만약에 가운데가 없으면 그냥 국민이일 수도 있는 애예요. 그런데 안쪽에 겹이 많아지면서 옆에서 보면 요렇게 봄동보다는 조금 더 긴 꽃잎이 바깥쪽으로 나오면서 꽃이 더 화려하게 보여지는 형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형의 특징이 뭐냐면 커요. 꽃이 지금 제가 손으로 잡고 있는 거 보이시죠? 엄청 커요. 그리고 꽃잎 안쪽에도 섬세함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시장 안에서도 눈에 확 보이는 형태인 거예요. 얘는 이제 피는 단계에서는 이렇게 핍니다. 이렇게 폈다가 점점 개화를 하는데 얘가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발라당은 하지 않는다.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꽃의 형태를 지는 그날까지도 형태를 유지한다는 거죠. 얘도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얘 이름이요. 이름도 안 가르쳐 드리고 했네. 마담드 린다입니다. 아까가 마담드 뽕파두르였다면 마담드 린다예요. 린다 부위는 유난히 더 화려한 것 같아요. 요런 형태를 뭐라고 이름을 지어야 될지 좀 달아주세요. 요번에 이름 한번 짓고 갈게요. 자, 그리고 유럽 제라늄들이 보면은 요런 형태들이 좀 많아요. 꽃이 개별적으로 보면 아까 마담드 린다랑 좀 비슷해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덜 화려하죠. 그렇지만 꽃이 많이 몰려 있으면서 이렇게 빠글빠글하게 피워주는 이런 형태인데 이런 거가 이제 막 뭉치면서 이제 K 제라늄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폴 유나스핀 같은 경우 보면은 빠글빠글한 장미형인 것처럼 초반엔 보이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이렇게 프릴형이에요. 프릴형이 이제 요거는 장미형과 프릴형의 가장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프릴형 요런 거죠. 자, 빠글빠글하죠. 얘도 꽃 한 송이만 보면 요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게 몰려 있어서 빠글한 형태가 되면서 프릴이 쪼글쪼글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해서 보통 프릴형이라고 불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K제라늄에서 참 많이 나타나요. 그리고 오래 가요. 이렇게 만져봐서 얘는 진짜 오래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애들이 대부분 보면 프릴형인데 빠글한 형태가 오래 가더라고요. 장미형보다 오히려 프릴형이 더 오래 가는 것 같은 느낌은 저만 그런가요? 아까 총체형 얘기할 때 제가 얘를 같이 얘기하려고 했는데 꽃이 다 핀 거예요. 이게 완전히 핀 거예요. 사방으로 꽃잎이 얇아지면서 뻗어나가죠. 그러면서 꽃이 더 끄트머리 갈수록 더 화려해지는 듯한 느낌이 이렇게 들어요. 그리고 여기 새로 피는 아이들도
요런 형태를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애들이 꽃송이 수는 얼마 안 되는데, 여기 안쪽에 꽃송이 안에 이 꽃 개체 수는 얼마 안 되는데 꽃이 크고, 그 다음에 360도로 이렇게 꽃이 막 벌어지다 보니까 더 끄트머리 가서는 더 화려한 느낌이 강하거든요. 요거 친친님 거 그거예요. 유지 다이아몬드 플레이셔. 그러니까 초반에 제라늄들은 사실 전체 개화를 하기보다는 한 3분의 1 정도 개화했을 때가 제일 예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 플레이셔 총체형 같은 경우는 오히려 끄트머리 개화가 제일 예쁜 듯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또 꽃의 형태 중에 이름대로 별처럼 생긴 아이죠. 그러니까 얘들은 같이 여기 있는 애들 모두랑 같이 얘들을 지칭하는 조날이라고 하는 그 안에 들어가고요. 그 안에서도 꽃의 형태가 별처럼 뾰족뾰족하다. 그 꽃이 그러니까 잎도 이렇게 뾰족뾰족하거든요. 그래서 스텔라 종이라고 이렇게 분류가 되지만 실제로는 조날 종이에요. 그 안에 스텔라 형태를 갖고 있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요 스텔라 아이들은 조날이고요. 여기 보면은 뾰족뾰족 하면서 어떤 덩어리를 이루고 있죠. 초반에 스텔라들은 대부분 또 우리 국민이 애들처럼 흙겹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새롭게 변종을 만들고 하면서 그 선택 교배를 한 거죠. 더 겹을 많이. 그래서 나온 게 지금 여기 나오는 또송이거든요. 얘가 또송빛인가 또송인가? 또송이구나. 또송빛이랑 또송이랑 틀리다고 하더라고요. 자, 또송인데 요렇게 예쁜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제라늄이요, 처음 출발지로 가게 되면 굉장히 소박해요. 펠라고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더 펠라고늄이 아니죠. 근데 지금은 제라늄이라고 지칭을 하고 1월 17일서부터 순차 배송하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그 예약을 받고 있는 디어우드 라벤다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원종 제라늄에 가까워요. 원종 제라늄에 가깝다라고 얘기하는 건 더 튼튼하다는 얘기예요. 어떤 환경의 적응력이라든가 이런 게 더 좋다고 하는 건데, 얘 꽃을 보세요. 아주 잔잔하니 쬐끄맣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수없이 많은 꽃의 형태들이 만들어졌다 생각하셔도 돼요. 이 원종 펠라고늄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꽃이 얘처럼 예쁜 아이들도 있지만 정말 꽃이 안 예쁜 애들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걔들의 형질을 계속 교배를 하면서 섞어가면서 지금의 많은 형태들이 나왔고, 앞으로도 훨씬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진짜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배짱님들 전부 다 막 뭐만 나오면 막 열광하고 그러시잖아요. 자, 가장 초심으로 돌아가서 원종 제라늄에 대한 거 얘기를 조금만 하고 갈게요. 원종 제라늄의 특징은 뭐냐면 흙겹이고요. 그 다음에 튼튼하고, 얘가 보면은 텐션이 굉장히 좋아요. 꽃대의 텐션. 꽃대가 길게 나와서 늘어지는 형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텐션이 좋은 거가 이 꽃대 여기에 적용이 돼서 이렇게 큰 뭐야말로 대가리들을 달고 있으면서 꽃머리들을 달고 있으면서도 애들이 잘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간간히 보면 좀 이거 이제 약한 애들도 있죠. 근데 요거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길어져도 부러지지 않으면 텐션이 좋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꽃의 형태에 관련된 것만으로도 오랜 시간 얘기를 했어요. 품종에 대한 얘기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왜 그러냐면 품종도 여러 가지인데 이제 시작하신 분들은 그게 어떻게 되는데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다음 저희가 수요일 날 만날 때는 품종에 대한 얘기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수요일 아침에 다시 만날게요. 우리 수요일 날 봐요. 안녕히 계세요. 있었어?